살아남으려면 조직부터 이해하라. 최고의 헤드헌터에게 듣는 직장 생존 노하우. 팔을 걷어붙이고 조직의 해결사를 자처하라. 뽑을 땐 학벌이지만 키울 땐 충성도다. 익숙한 일만 하면 나고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한다면 연봉을 포기하라. 잦은 이직은 직장 생활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학력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팔을 바꿔라. 임원 가능성이 희박하면 부장이 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 팔을 걷어붙이고 조직의 해결사를 자처하라. 어떤 일을 해놓지도 않고 비웃기만 하는 사람보다 아주 하찮은 일일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보다 더 훌륭한 인격자라 할 수 있다. 괴테. 어느 조직에나 한 명쯤 있게 마련인 사람들이 있다. 무슨 일에든 앞장서서 먼저 말을 꺼내고 연락을 돌리는 동네 반장형이 있는가 하면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뒤시닥거리를 도맡아 하는 돌쇠형도 있고 눈에 띄기 싫어하며 뒤에서 자기 일에만 충실할 뿐인 아웃사이더 형도 있다. 이들 못지않게 자주 눈에 띄는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으니 바로 평론가형이다. 이들은 대체로 아는 것이 많고 사리에 밝다. 어떤 상황에서나 문제점을 콕콕 집어내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린다. 그라운드에서 한 발짝 물러서 제3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전체 판을 잘 볼 줄 아는 것이다. 회사는 평론가를 싫어한다. 그렇다면 아는 것도 많고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문제점을 잘 찾아내는 이들이 기업 내에서 받는 평가는 어떨까? 아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을까? 대답은 정반대다. 회사는 평론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실은 아주 질색을 한다. 장기판이나 바둑판에서 가장 큰 불청객이 누구인가? 바로 훈수꾼이다. 대체로 훈수꾼이 수를 잘 보긴 한다. 하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라운드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두는 그들이 불편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가 하는 말이 분명 맞기는 맞지만 듣다 보면 슬그머니 부하가 치미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훈수가 이어지다 보면 자연히 속이 부글거린다. 아니, 그렇게 잘 알면 차라리 당신이 한번 해봐 이렇게 쏘아주고 싶다. 기업에서 평론가가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평론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일의 의욕을 꺾기 일수다. 그 때문에 조직의 편을 가르기도 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매사에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틀렸다고 말만 앞세울 뿐 실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모진 비평의 대상이 되어주는 다른 사람들이다. 남들은 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서 뒷짐지고 돌아다니며 일이 잘 됐네, 잘못됐네, 말잔치만 벌이는 일을 어떤 조직에서 반기겠는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날카로운 안목과 분별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문사에서조차 이들은 가장 인기 없는 인물 유형이다. 예전에 내가 신문사에서 일할 때에도 이런 평론가들이 있었다. 첫인상은 매우 명민하고 유능해 보이지만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얼마 안 가 그 실체가 드러나는 사람들. 동료 기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내면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토를 단다. 이 기사는 전에 나온 거랑 비슷한 얘기이고 이것은 초점이 잘 안 맞는 기사며 저것은 초점은 괜찮은데 결론이 너무 뻔하다고 평한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기사를 안 쓴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리저리 기사가 안 되는 핑계만 늘어놓으며 남들의 기사에 대해 혹평을 일삼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 못 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료나 후배들은 거의 없어진다. 사실 다른 이들도 꼭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몰라서 어딘가 모자란 기사를 계속 써내는 것은 아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한다는 더 중요한 원칙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평론가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뛰는 사람들, 머리로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후배 중 한 명인 P는 얼마 전부터 회사 생활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데다 실제로도 아주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 만물 박사다. 그런데 그는 회사에서 특히 임원들로부터 무척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어째서? 그는 대표적인 평론가형 인물이었던 것이다.
피는 회사 돌아가는 사정이나 남들의 작업에 대해 비평하는 데는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그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역할도 사람들을 만나 문제점을 짚어주고 조언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이런 코칭이 아니었다. 코칭은 코치가 해야 할 일인데 엄연한 플레이어가 뛸 생각은 안 하고 게임을 관찰하며 훈수만 두고 있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